네, 안녕하세요. 자, 2026년 화공직 9급 지방직 공업화 기출문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한번 10번 볼까요? 다음에서 설명하는 표면 처리 기술은 해서 첫 번째가 비전도성 표면에도 적용할 수 있다. 그 다음 두 번째, 환원제의 산화 반응과 금속의 환원 석출 반응을 동시에 일으켜 기판 표면의 금속을 석출시킨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복잡한 형상 또는 분말 형태의 재료 표면에도 치밀한 층을 형성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전기 도금하고 무전의 도금에서 여러분들이 헷갈렸을 텐데 이 세 가지는 다 뭐예요? 무전의 도금 관련된 이야기죠. 그래서 까다로웠지만 무전의 도금 아셔야 되고, 자 한번 봅시다. 이 부분 전기 도금하고 무전의 도금은 계속 나오는데 쌤이 써놓으려고 그러다가 그냥 한번 판수해 볼게요. 표면 처리 기술 분류. 그래서 이 문제는 뭐예요? 무기공업화학 책, 그죠? 한국공업화학에서 편찬한 그 책에서 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표면 처리 기술은 분류, 화면으로도 이렇게 쏴서 여러분들하고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지만 이렇게 또 쓰면서 익히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표면 처리 기술에는 방막, 즉 얇은 막을 형성하는 방막 형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표면 가공이 있고, 그 다음 이제 식각법, 깎아내는 거죠. 식각법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분류가 크게 이렇게 세 가지고, 그 다음에 표면 처리 기술이에요. 타이틀이 표면 처리 기술. 그래서 쭉 적고 어디에서 시험을 잘 내는지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일단 방막 형성은 전기 도금, 선생님 콤마 안 하고 슬래시 할게요. 전기 도금, 그 다음에 무전해, 즉 전기의 힘을 빌리지 않는 거죠. 무전해 도금. 그 다음에 용융 도금, 그 다음 기상정착, 그래서 뭐가 있어요? 물리적인 거 PVD, 그 다음에 화학적인 거 CVD 이렇게 있고, 또 하나 뭐 도장 또는 뭐 전착 도장. 그래서 출제위원이 전기도금과 이 무전의 도금, 요거 많이 내죠. 익히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표면가공은 거기 사지선다에도 나왔는데 양극산화 해서 특히 알루미늄하고 티타늄 쓰이고, 그 다음에 화성처리. 그래서 시험에 나올 만한 거는 요거. 산화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양극산화, 이게 잘 나오죠. 그 다음에 식각법은 습식 에칭, 그 다음에 건식 에칭, 그 다음 전해 연마. 그래서 이번에는 시험을 요렇게 냈는데 딱 봤을 때 기상정착 이거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거고, 그죠? 그래서 이 전체에서 낼 만한 거는 요 정도 뿐이에요. 그래서 나머지 거는 잘 안 낼 거예요. 그거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전기도금 쌤이 한번 읊어볼게요. 영어로도 알아놓을까요? 일렉트로 플레이팅, 그죠? 일렉트로 플레이팅. 그래서 한 문제 풀 때 그 주위에 것도 잘 익혀두시면 좋아요. 그래서 그냥 퀵으로 읽어볼게요. 금속 고분자 및 세라믹 기판 물질 위에 단일 금속, 합금 금속 고분자 또는 금속 세라믹 간의 화합물 방막을
전기 에너지를 이용하여 형성하는 방법. 그러니까 키포인트가 뭐예요? 전기도금. 전기 에너지 이용이에요. 돈을 쓴단 말이에요. 그죠? 돈을 써서 전기를 써서. 그게 전기도금. 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전기 에너지를 이용하여 용액 내에서 이온 상태로 존재하는 물질을, 즉 이온 상태로 존재하는 물질을 고체 상태로, 그러니까 이온을 다시 환원하는 거죠. 고체 상태로 환원하여 석출시키는 방법으로 다양한 목적에 맞는 기계적, 화학적, 물리적 성질을 갖는 물질을 기판위에 전착시킨다. 그래서 키포인트가 뭐예요? 이온 상태 물질을 이제 고체 상태로, 즉 이온을 다시 정상화 시키는 거죠. 고체 상태로 환원. 이게 키포인트죠. 전기도금. 그 다음 외부 직류 전원을 사용하여 돈 들어간단 말이에요. 하여 전기 도금용액, 즉 금속염 수용액 중에서 전기분해에 의하여 음극, 피 도금체 표면에 금속을 석출시키는 방법. 말만 어려워요. 그냥 편하게 표면에 금속을 석출시키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림 한번 봅시다. 우리 전기도금 살짝 마스터해 봅시다. 이렇게 있으면 여기 기판 또는 판때기, 기판이라고 그러죠. 기판 있으면은 여기에 직류전원 장치, 그래서 영어로는 DC supply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이렇게 있으면 이게 전기도금은 전기 분해에 해당되니까 뭐예요? 이렇게 하면 연결하면 여기가 플러스고, 그죠? 이렇게 연결하면 마이너스겠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 전자는 이쪽으로 흐르죠. 그죠? 전자는 이쪽으로 흐르고, 그 대신에 전류는 이쪽으로 흐르고. 그래서 그것만 기억하면 되죠. 전기분해 또는 전기도금은 플러스 마이너스 단자랑 연결된 거는 마이너스. 그래서 이렇게, 그죠? 전지, 특히 건전지하고 이 전기분해 또는 전해 같은 말이죠. 전기도금은 전기 분해와 관련된 건데 뭐예요? 전류가 이렇게 하는 거죠. 전자는 이렇게, 그죠? 이렇게 다 아시는 거고, 전기도금에 대해서 이번에 한번 이해 좀 해봅시다. 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요쪽이 뭐예요? 플러스라고 돼 있는 얘가 이게 양극이죠. 양극을 그냥 에너드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에너드. 플러스극, 마이너스극. 플러스극을 양극 이렇게 이해하지 마시고 그냥 양극은 에너드. 또 다른 말로 산화전극. 요거를 그대로 암기를 좀 해주세요. 양극은 그냥 에너드다.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로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 플러스라고 해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양극은 에너드. 산화가 일어나는 거. 요걸 하나의 동의어 세트로 익혀 주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래서 여기는 아무래도 금속 판때기겠죠. 그죠? 금속 판때기고, 여기는 피도금체. 도금을 당하니까 받을 피해서 피도금체 해서, 여기는 음극, 당연히 캐스드죠. 캐스드고, 환원전극. 그래서 책들마다 그냥 산화전극, 환원전극으로 용어를 써라 이러는데 너무 많이 혼재되어 있으니까 그냥 편하게 음극, 캐스드, 환원전극, 전기도금에서 많은, 그죠? 요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그래서
한번 보시면 요거를 한번 정리를 해놔야 나중에 안 까먹죠. 자, 양극, 즉 에너드죠, 에너드. 그러면 여러분들은 바로 튀어나오는 게 여기 슬래시로 합시다. 바로 튀어나오는 게 뭐 해야 돼요? 산화전극이다. 산화전극. 그리고 또 기억해야 될 게 전기 도금에서는 여기가 뭐야? 이 직류 전원의 플러스 단자에는 플러스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요거를 플러스 극이라고, 양극으로 이해하지 마시고 플러스 극이라고 이렇게 익혀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되느냐, 메탈이 있어요. 고체 메탈이 있으면 요게 이온화 되죠. 아쿠아 이온화 되고 N개의 전자를 이제 내놓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다른 말로 뭐예요? 금속이 용해. 그래서 플러스에는 전자를 내놓습니다. 그래서 전자를 내놔서 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제대로 설명이 안 됐기 때문에 책들마다 선생님이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그럼 음극에서는 당연히 캐스드죠. 캐스드. 그 다음에 환원전극. 환원전극. 그 다음에 마이너스 극. 그죠? 갈로. 그죠? 그러면 음극에서는 뭐예요? E 가면 M, E 플러스가 당연히 아쿠아죠. 아쿠아. 물 속에 있으니까 얘가 여기서 뭐야? 전자를 받아서, 그죠? 석출되는 거죠. M, S 솔리드로, 그죠? 그래서 이게 금속이 석출. 선생님이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걸 깔끔하게 좀 정리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석출. 그래서 도금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러면 전체 반응. 그래서 이거 잘 정리해 놓으세요. 선생님이 깔끔하게 정리한 세트니까. 그래서 전체 반응, 뭐 전체 반응 볼 건 뭐 있어요? 그냥 MS가 MS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지우면. 그죠? 그래서 양극이 금속이 용해되어 음극에 석출. 이건 안 쓸게요 따로. 양극에 있는 금속이 용해되어서 음극에서 석출. 그죠? 양극, 산화전극 또는 플러스극에서 금속이 용해되고 음극, 캐서드, 환원전극, 그 다음 마이너스 극에서 뭐다? 금속이 석출. 즉 이게 도금이죠. 도금. 요게 전기도금입니다. 그래서 전기도금의 특징 보면은 도금 속도가 크다. 속도 빠르다. 도금 속도 크다. 즉 빠르다. 아무래도 전기 이용하니까. 그 다음 도금액의 이 도금 시키는 도금액의 조성은 뭐 비교적 단순. 그래서 뭐 크게 중요한 임팩트는 없고요. 그다음에 피도금체 형상에 이 피도금체 얘는 지금 막대기지만은 피도금체 형상에 관계없이 두께가 일정하지 않을 수 있음. 즉 전류 분포 역량 했는데 핵심은 뭐다? 도금 두께 일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 요게 약간의 단점이에요. 그래서 도금 두께가 일정하지 않은 건 전류 분포의 역량. 고르게 전류 분포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거. 요 막대기 바에서. 그래서 요거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장식용 크롬, 니켈, 구리 도금 등의 널리 사용. 그래서 뭐 보편적인 내용이니까 중요하지 않고, 도금 속도는 빠르지만 도금 두께가 일정하지 않다. 요게 이제 시험에 낼 만한 거죠.
뭐랑 비교해서? 무전의 도금 비교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그림하고 1, 2, 3 그죠? 1, 2, 3 이렇게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기도금 설명했고요. 자, 그 다음에 무전의 도금. 사실 문제 쌤 1분 만에 풀어드릴 수도 있지만 시험에 계속 나오는 파트니까 꼭 익혀도 됩니다. 이런 건 뭐 학원 기사에도 잘 나오겠죠. 이건 뭐예요? 일렉트로리스, 즉 전기적인 힘이 없는 거, 무전해니까, 그죠? 무전기분의 도금, 그죠? 일렉트로리스 플레이팅, 플레이팅이 도금이죠, 도금. 자, 그러면 전기 도금이 그랬다면 무전의 도금은 뭐예요? 외부 전원을 사용하지 않고 용액 중의 환원제가 금속이온을 환원시켜 비도금체 표면에 금속을 석출시키는 방법. 그래서 일단 핵심 포인트가 뭐예요? 외부 전원이 안 들어간다. 그리고 용액 중의 환원제, 즉 남을 산화시키는 거죠. 환원제가 금속이온을 환원시켜서 피도금체 표면에 금속을 석출.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괜히 어렵게 문장이 되어 있는데 바이 환원제, 즉 산화시키는 거죠. 환원제는 남을 산화시키는 거죠. 바이 환원제에 의해서 뭐예요? 금속 이온을 금속으로 석출. 되게 간단하죠. 환원제에 의해서 금속 이온을 금속으로 석출시키는 거. 이것도 말이다 보니까 또 마음에 안 났죠. 그래서 한번 더 보면은 일단 외부 전원 안 쓰는 거 핵심이고, 그 다음에 기판 물질, 뭐 substrate 뭐 해도 되고, 하여튼 기판 물질, 즉 피도금체죠. 기판 물질. 아까 판때기 2개 있었잖아요. 그 중에 얘를 도금한다고 하면 얘가 기판 물질, 그죠? 그래서 피도금체. 그죠? 기판 물질 위에서 환원제의 산화하는 거. 요게 핵심이죠. 여기에서 얘가 타겟팅 물질이죠. 여기에서 지금 시험 문제에서 나왔는데 이게 핵심이에요. 요걸 꼭 외워야 돼요. 환원제의 산화 반응. 아까 환원제는 남을 산화시킨다 그랬죠? 그래서 환원제의 산화 반응과 AND 세트입니다. 금속의 환원 석출 반응. 금속의 환원 석출 반응. 요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출제위원이 요걸 그대로 썼어요. 자, 여기서 이 환원제라는 놈이 지는 남을 산화시킨다. 환원제의 산화 반응과 금속의 환원. 즉, 환원되니까 뭐예요? 석출되겠죠? 여기에. 그죠? 그래서 요거를 꼭 머릿속에 넣어놔야 돼요. 무전의 도금이라면. 그래서 이것도 마음에 안 와닿죠? 그래서 쌤이 또 그림을 그립니다. 쌤이 잘 정리할 테니까 꼭 메모해 놓고 마스터 하세요. 그래서 여기 피도금체가 있다고 쳐요. 그래서 얘 피도금체요. 아주 간단하게만 얘기할게요. 너무 복잡하게 얘기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뭐 이 피도금체가 뭐 촉매 활성화된 표면 그런 예도 있는데 그냥 생략하고, 이게 피도금체고 여기에 이제 금속 이온이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요거 금속 이온이에요. 그래서 메탈에 뭐 몇 간지는 모르니까 이거 그래서 M에 N 플러스, 그래서 이게 금속 이온이라고 칩시다. 자, 금속 이온이 있고 이게 무전의 도금이니까 여기 이제 용액이 있겠죠, 그죠? 당연히 무전의 도금 용액. 그냥 생략해도 되겠죠. 그래서 용액이 있는데 그 안에 이렇게
이온화된 금속 이온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뭐야? 이 금속 이온이 이제 여기에 도금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도금되는 현상을 보고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환원 반응에 의한 이 금속 이온이 환원 반응에 의해 금속 석출. 말로 하면 잘 이해 안 되니까 쓰는 겁니다. 환원 반응에 의해, 즉 전자를 받아서, 그죠? 환원 반응에 의해 금속 석출.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피도금체 한번 보면 요 피도금체 얘가 뭐예요? 산화와 환원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이 피도금체가 시험에 낼 수도 있는데 산화 환원이 동시에 일어나. 산화와 환원이 여기서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동시에 일어나 혼합 전극. 그래서 산화와 환원이 동시에 일어나요. 그래서 그림으로는 대략적으로 이런 그림이고요. 이제부터 아까 전기도금 했듯이 여기다가 화학 반응식을 쓸 테니까 꼭 머리 넣어놓으세요. 이것도 선생님이 정리해봤습니다. 자, 일단 한번 읊어볼게요. 자, 무전의 도금인데 금속이온이 당연히 이 용액 속에 금속이온이죠. 금속이온이 용액 내에서 이제 환원제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용액에. 그래서 환원제에 의해 화학 반응을 통해 환원이 돼서 물체의 표면 위에 이제 석출, deposition이라고 해요. 석출되면 전기분해, 즉 전해를 하지 않고 금속을 도금할 수 있다. 즉 외부 전원이 필요 없는 거. 이거를 무전의 도금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M은 금속, 그죠? M은 금속이라고 하고, L은 착화제, L은 착화제 또는 배위자.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이제 화학 반응식 쓸 텐데, 그 다음에 RED는 리덕션, 즉 환원제죠. 환원제. 리덕션의 약자 RED. 그 다음에 OX는 뭐예요? 산화제. 그죠? OX는 산화제. 그래서 환원제는 RED. 그래서 굳이 풀로 쓰자면 이 RED는 뭐예요? Reducing Agent. 그죠? Reducing Agent. J니까, 그죠? Reducing Agent. OX는 굳이 영어로 하면 Oxidizing Agent. 그래서 산화제는 뭐예요? 다 아시겠지만 전자를 받는 거고, 환원제는 전자를 내어주는 거죠. 이거는 알고 있어야 되죠. 전자를 내어주는. 그죠? 산화제는 전자를 받는 거예요. 환원제는 전자를 내어주는. 그죠? 꼭 기억하시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L이라고 돼 있죠. L. 선생님 이렇게 한번 쭉 설명하면 다음에 이거 기출로 나오면 대략적으로 설명하고 스킵합니다. 지금 잘 들어두세요. L 뭐예요? 금속이온이 용액 내에서 pH에 따라 뭐 pH 이렇게도 하는데 pH에 따라 일정하게 유지되지 못하여 석출되거나 원하지 않는 부반응을 일으키는 것을 막기 위해 금속과 착화제가 결합된 착물을 형성한다. 그래서 L이 들어가는 이유가 뭐 없을 수도 있지만 L이 들어가는 이유가 또
그 환경에 의해서 뭐예요? 금속이온이 용액 내에서 pH에 따라 일정하게 유지되지 못해서 석출되거나 원하지 않는 부반응. 그러니까 석출되거나, 그러니까 이렇게 도금을 위한 석출이 아니라 도금이 안 되는 석출이겠죠. 석출되거나 원하지 않는 부반응을 일으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 이런 착화제를 쓴다. 뭐 이런 거고, 이건 참고하시면 되고, 지금부터 이제 화학 반응식을 지금부터 이제 익히시면 되죠. 그래서 환원제는 이 안에 있습니다. 굳이 뭐 이렇게 X로 표시할게요. 있다면 환원제의 산화반응. 책들에 깔끔하게 정리가 안 돼 있어서 대학 기본서에 선생님이 씁니다. 환원제의 산화반응, 즉 RED 뭐예요? 환원제죠. 환원제의 산화반응이니까 OX 플러스 NE 마이너스 산화반응이죠. 그죠? 산화반응이니까 이 환원제가 전자를 내어주죠. 그죠? 요 단계 꼭 암기하셔야 돼요. 머릿속에. 그 다음에 금속의 환원 석출. 금속의 환원 석출. 나중에 깊게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M 해가지고 여기 뭐 플러스해서 끝낼 수도 있는데 굳이 뭐예요? 이렇게 착화제를 그냥 넣은 거예요. 이거 사실 빼도 상관없는데 보편적인 거를 이제 책에서 다루고 있죠. 그래서 N 플러스. 그래서 금속의 환원 석출에서는 전자를 받아서 M이 되고 L은 M개 있죠. M개. 그러니까 ML 이렇게 씁니다. 오케이? 그래서 금속이 전자를 받아서, 그러니까 환원제가 전자를 잃고 금속이 전자를 받아서 이런 식이 된 거예요. 그래서 L이 없어도 되지만 보편적인 경우를 써놨고, 이게 대학 기본서에 있고 선생님이 최종 정리한 거니까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 반응을 보면 뭐예요? 뭐 전자만 없어지고 나머지 다 살아있죠. 그래서 M, LM계 N 플러스 그다음 더하기 RED 이거 그대로 써준 것 뿐이고요. 화살표 그 다음에 M 플러스 ML 그 다음에 플러스 OX 요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익히셔야 됩니다. 무조건 익히셔야 돼요. 그리고 요게 M이 도금된 거고 요거는 다시 용액으로. 오케이? 그래서 이거 무조건 익히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써드린 거예요. Right? 오케이? 그래서 전기 도금하고 무전의 도금 여기까지는 꼭 익히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특징 한번 볼까요? 특징. 지금 잔뜩 써놨는데 핵심만 합시다. 특징. 도금 속도 느리다. 도금 속도 느리다. 돈을 안 쓰니까 당연히 그죠? 전기 도금 전기 도금은 돈을 쓰는 거니까 그죠? 말한 거고 무전의 도금 느리다. 그 다음에 피도금체 표면 형상에 이 피도금체 표면 형상에 관계없이 균일한 두께의 도금 가능. 핵심. 균일한 두께의 도금 가능. 균일한 두께의 도금. 여기 시험에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용액 조성은 보면 이 용액 조성은 보면 뭐예요? 비교적 복잡하죠. 금속 염도 있고 환원제도 있고 착화제도 있고 안정제도 있고 그래서 전기분해랑 비교해서 용액 조성이 좀 많이 들어가죠. 용액 조성 복잡 이 정도로 익혀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촉매 활성화된 모든 표면에 도금 가능. 뭐 이 말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피도금체만 쓸 수도 있고 또 아까 뭐라 했어요? 뭐 촉매 처리하고 뭐 이런 건데 그런 잡다한 거는 그냥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읊어보면 촉매 활성화된 모든 표면에 도금 가능. 그래서 이 말은 중요하죠. 참 비전도성 재료에도 도금 가능. 이거 시험에 나왔잖아요. 비전도성 재료죠, 재료. 비전도성 이 부분 참 중요하네요. 간과할 뻔했어요. 특징 이렇게 다 써야 여러분들이 기억에 많이 남죠. 비전도성 재료죠, 재료. 재료에도 도금 가능. 그래서 균일한 두께의 도금 속도 느리다, 용액 조성 복잡, 그 다음에 비전도성 재료에도 도금 가능. 이게 별이죠, 별표. 그죠? 그 이유가 뭐예요? 이 피도금체 촉매에 의해 이 도금체를 활성화시켜서 쉽게 얘기해서 촉매를 이 피도금체에 이 표면에 적용시켜서 비전도성의 재료에도 도금 가능. 그래서 뭐 굳이 깊이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촉매가 이 피도금체하고 합체가 돼가지고 비전도성 재료 도금 가능. 그렇게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내식성, 내마모성, 전기적 특성의 우수. 그래서 반도체나 인쇄 회로, 자동차 부품 등에도 많이 쓰인다. 그래서 내식성, 내마모성, 뭐 전기적 특성 우수. 제너럴하게 그냥 익히시면 되고 이런 특징들 갖고 있다.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뭐 예제도 많이 적어놨는데 다 스킵하고 날 세잖아요. 강의 하나하나 한강 하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키포인트만 적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문제로 들어가서 10번 다음에 설명하는 표면 처리 기술은 비전도성 표면에도 적용할 수 있다. 요거 출제 외연 되는 거예요. 무전의 도금이네. 빙고. 다 맞췄겠죠. 그 다음에 환원제의 산화 반응과 이거 그대로 있죠. 환원제의 산화 반응과 금속의 환원 속출 반응. 이게 뭐예요? 동시에 일으켜 기판 표면에 금속을 속출시킨다. 그래서 이거 동시에 일어나는데 어디에서? 기판 물질에서, 피전도체에서, 피도금체에서. 오케이? 그 다음에 세 번째, 복잡한 형상 또는 분말 형태의, 분말이면 여러분들 막 되게 가로처럼 작은 거죠. 근데도 이 전체를 아주 깔끔하게 도금을 시킨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복잡한 형상 또는 분말 형태의 재료 표면에도 치밀한 층을 형성할 수 있다. 그래서 특징 다 나왔네요. 비전도성 재료, 환원제의 산화 반응과 금속의 환원 속출 반응 동시에 일어난다. 피도금체에서. 그 다음 균일한 두께의 도금. 그죠? 그래서 정답은 무전의 도금 1번 찾을 수 있고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기공업학 책 여러 개 있잖아요. 공업학은 바이블 책이 없죠? 선생님도 막 수십 권 갖고 있어요. 그런데도 특히나 공업학이라고 친 책에도 있지만 그래도 무기공업학, 한국공업화학인가요? 거기서 출간한 책. 그래서 냈고요. 무전의 도금 이렇게. 그 다음에 전기도금. 그래서 선생님이 써주는 이 화학식을 잘 기억하고 특징들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좀 길었지만 10번 문제는 당연히
항공기사도 나오고 해양경찰청 시험에도 나오죠. 이렇게 해서 10번 풀어봤습니다. 자, 11번 볼까요? 11번은 자주 등장하죠. 11번. 미생물의 회분식 배양에서 지연기, 레그 페이스, 지연기 길이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적은 것은 1번 영양소의 농도. 영양소의 농도는 한 두 번째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접종균의 나이, 얘가 첫 번째 임팩트 있는 게. 세 번째 접종균의 양.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답은 부산물의 농도인데 그래도 굳이 얘기를 하면 얘가 네 번째예요. 오케이? 그래서 1등이 누군가 하면 이 접종균의 나이, 그 다음에 영양소의 농도, 그 다음 접종균의 양, 그 다음 굳이 등수를 매기면 정답은 4번이지만 부산물의 농도. 근데 시험 문제에서 뭐예요? 가장 적은 거라 했으니까 얘가 4등 맞죠? 그래서 요거 시험에 계속 나오는데 퀵으로 마스터해 봅시다. 참고로 이 문제는 쌤이 바이블책 네이버 밴드에 올려놨죠. 생물 공정공학 책 한 2권 있죠. 서양에서 물 건너온 거. 일본 책도 있는데 그냥 서양 책 보면 됩니다. 2권. 그 다음에 이거 또는 생물 공정공학 있고 또 생명공학, 그 다음에 생명반응공학 또는 생물반응공학 다 똑같아요. 동요로 보시면 되고 하여튼 생물공정공학에 나오는 컨셉이에요. 그래서 생물공정공학에 슐러하고 도란, 그래서 바이오 프로세스 엔지니어링으로 되어 있는 책, 네이버 밴드 학원 PDF 보시고. 자, 봅시다. 여러분들 미생물은 뭐예요? 효모, 곰팡이, 세균 등등등이죠. 그래서 참고로 요거는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선생님이 정리해 봤어요. 말로 할게요. 일단 접종하면 인큐베이터 할 때 인큐레이션. 그래서 접종이 뭐냐? 새로운 배지, 배양 배지, 새로운 배지에 세포를 옮겨 심는 행위가 접종이에요. 생물 공정공학을 열심히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또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선생님 다 쓰기는 그렇고 말로 떼올게요. 접종, 인큐레이션. 그래서 배지에 미생물을 넣는 과정이에요. 뭐라고요? 배지에 컬처 미디엄이라고도 하는데 배지에 미생물을 넣는 과정이고, 그 다음에 접종균은 그 옮겨놓은 미생물 자체 또는 세포 자체, 그죠? 접종은 그 과정인 거고 접종균은 새로운 그 세포, 그죠? 그 다음 또 중요한 게 우리가 배양하다 할 때 컬처를 많이 쓰잖아요. 배양하다. 근데 이제 또 접종하다는 inoculate, 요걸 또 씁니다. 접종하다. 그래서 제가 그냥 참조하시라고 그냥 용어만 얘기한 거고, 그 문제에서 나와 있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보면은
접종균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접종만 익혀 두시면 되겠다. 그죠? 다시 한번 접종은 뭐다? 그냥 아주 쉽게 배지에 배지 또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컬처 영어로 굳이 얘기하면 컬처 미디움 그래서 배지에 미생물을 넣는 과정 이게 접종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특히 보면은 회분식 배치 타입이에요. 회분식 배양인데 갈로 치고 보통 세포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포 성장 곡선 요렇게가 타이틀입니다. 근데 성장 대신에 생장이라고도 써요. 그래서 틀린 곡선 아니야? 이거 같은 거야.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냥 성장이 생장이에요. 근데 보통 growth 성장이라고 표현하는데 생장이라고 시험에 나와도 똑같다고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 뭐예요? 이거를 영어로 쓰면 배치 용어 정리가 중요해서 그래요. 배치 컬처 아까 쌤이 컬처가 배양이라고 그랬죠. 배양하다 배양 배치 컬처 그로스 커브 영어로도 꼭 익혀두세요. 중요합니다. 헷갈리면 안 돼요. 회분식 배양 성장 곡선이 배치 컬처 그로스 커브다. 그래서 책마다 세포냐 미생물이냐 다 똑같아요. 세포든 미생물이든 생략할 수도 있고 집어넣어서 시험 문제 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회분식 배양 성장 곡선 또는 회분식 배양 미생물 성장 곡선, 회분식 배양 세포 성장 곡선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보편적인 그래프를 이거를 익히셨어야 돼요. 이게 시험에 늘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참고로 ln을 취합니다. ln을 취하고 이거 타임이에요. 타임. x축 시간, y축 ln 취해요. 그래서 요게 중요한데 요 ln 다음에 여기에 들어갈 값이 뭔가 하면 viable 이게 중요해요. viable cell concentration viable cell concentration인데 세포의 농도인데 이 viable이 이 생명과학에서 중요해요. viable 뭡니까? 생존할 수 있는 이런 뜻이잖아요. viable이. 그래서 이 y축은 생존 가능 세포 농도. 요거에 ln 취한 거예요. ln. 그 세미로그 좌표죠. 그래서 ln 하고 viable cell concentration. 그래서 그냥 쉽게 시간 대 농도 뭐 이렇게 세포 농도 이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자, 그래서 요 지점이 뭐예요? 딱 접종을 했겠죠. 아까 쌤이 접종이라고 얘기했죠. 접종이 아까 뭐라 그랬죠? 배지에 미생물을 탁 넣는 과정. 그래서 여기서 여기 땅 하겠죠. 여기 땅에서 이렇게 그래서 책들마다 좀 단계를 복잡하게 한 단계도 있는데 그거는 그냥 무시하시고 가장 대표적인 거 여기까지가 뭐예요? 지연기. 여기까지가 뭐예요? 대수증식기. 대수 대신에 뭐예요? 지수적으로 증가한다. 그래서 지수증식기. 그 다음에 여기가 정지기. 여기까지가 정지기. 그 다음 사멸기. 요 4개만 대표적으로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에 늘 빈출이니까 아시죠? 지연기, 대수정식기, 정지기, 사멸기. 오케이? 영어로 하면 지연기는 leg pace고 영어 다 줄 거예요. 대수정식기는 exponential pace 급격하게 그죠? 증가죠. 그 다음에 정지기는 영어에 stationary pace 그 다음에 사멸기는
death pace. 그죠? 다 알죠? 굳이 안 써도 되죠? leg pace, 지연기, 그 다음에 대수 정식기는 exponential pace. 그죠? 지연기 stationary pace. 그 다음에 사멸기 death, 죽음, death pace. 근데 지금 출제위원이 물은 거는 지연기를 묻고 있죠. 그래서 쌤이 나머지도 다 얘기하겠는데 시간 관계상 지연기 지금 시험에 냈으니까 지연기만 한번 봅시다. 지연기는 뭐예요? 딱 접종을 했죠. 그러면 뭐예요? 1차적으로 세배지에 적용하는 식이죠. 그래서 지연기의 핵심은 세배지에 적응하는 시기겠죠. 적응하는 시기. 그죠? 세배지에 적응하는 시기니까 세포 수도 거의 일정할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영양소가 많겠죠. 처음에. 당연히 이 세배째는 모든 좋은 조건을 해가지고, 그죠? 상태에서 세포를 딱 접종시킨 거니까. 그래서 영양소도 많고, 부산물은 거의 없죠. 그죠? 그 다음에, 뭐 환경에 적응한다거나 또는 뭐 효소 합성인데, 그래서 지연기만 지금 보면은 세포수 거의 일정할 거고, 그죠? 적응하는 단계니까. 그 다음에 영양소는 이 세포들이 많이 안 잡아먹겠죠. 그래서 영양소도 초기에는 많을 거고, 세배째는 영양소 막 때려 부어가지고 이제 접종하는 거니까, 그죠? 그 다음에 부산물도 거의 없을 거고, 부산물 거의 없을 거고, 뭐 특징은 환경 적용이겠죠. 적응. 새로운 환경에 적응. 그 다음에 뭐 효소 합성이라든지 그런 게 있겠죠. 그래서 굳이 얘기하자면 세포 수는 일정하다가 급격히 증가했다가 일정하다가 감소. 이게 세포 수의 어쨌든 일련의 과정일 거고, 영양소는 뭐야? 많다가, 이 지연계는 많다가 세포가 막 늘어나니까 영양소 감소하겠죠? 그리고 요 정지계에는 영양소가 이제 부족하겠죠? 그 다음에 뭐예요? 사멸계에는 영양소가 이제 거의 없으니까 막 죽어나가겠죠, 세포들이. 그 다음에 부산물 같은 경우도 뭐예요? 지연계에는 부산물, 즉 안 좋은 것들 거의 없다가 막 증가하겠죠? 그 다음에 많이 축적되겠죠? 그 다음에 사멸계에는 매우 많죠. 부산물이 많으면 세포들이 살기 힘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특징들 보면은 여기서는 지연계에서는 환경 적응하고 효소 합성하고 뭐 이런 걸 거고, 대수 증식기에서는 뭐예요? 최대의 성장 속도겠죠. 최대의 성장 속도. 그 다음 정지기에는 요 말이 나오면 정지기를 꼭 고르세요. 증식하면서 사멸돼요. 그러니까 정식 이코로 사멸. 그러니까 세포수가 꼭 일정하게 보이는 거죠. 일정하게 보이는 거죠. 요거 시험에 내면 정직이라는 거 아셔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특징이 이제 세포 사멸인 거죠. 그죠?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미생물의 회분식 배양, 분명히 제가 미생물이든 세포든 같은 의미로 해석해서 문제 풀면 되죠. 그래서 지연기에서 보면 지연기의 길이 이게 얼마나 요만큼이냐, 여기까지냐, 이만큼이냐 뭐 해가지고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죠? 이 지연기의 길이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적은 것은, 그래서 지연기 길이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게 뭐야? 이 접종균의 나이. 젊을수록 뭐야? 탱탱하겠죠, 그죠? 근데 접종균이 나이가 많으면 비실비실할 거고, 그죠?
그죠? 그래서 접종균이 탱탱한 나이면 지연기가 아무래도 짧겠죠. 길게 뭐 이렇게 안 하고 빠릿빠릿하게 움직이겠죠. 그죠? 근데 접종균의 나이가 많으면 비실비실 하겠죠. 그래서 어떤 영향 미칠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게 영양소의 농도가 많다면은 이 접종해서 이 지연기의 길이는 아마도 짧아지겠죠. 그 다음에 접종균의 양 3마리에 한 거랑 100만 마리에 한 거랑 틀리겠죠. 그죠? 그리고 부산물의 농도인데 이게 가장 영향력이 작다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서는 뭐예요? 부산물이 거의 없죠. 처음에 접종했으니까. 그래서 다른 거에 대비해서 부산물의 농도의 영향은 거의 미미하다. 그래서 네 번째다. 접종균의 나이. 세포가 얼마나 싱싱하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고, 그 다음이 영양소의 농도고, 그 다음이 접종균의 양인 거고. 그래서 핵심은 이 균 자체, 접종균 그 자체 상태가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접종균의 나이, 영양소 농도, 이거 1번, 이게 2번이 될 수도 사실 있는 거예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 어쨌든 가장 핵심은 접종균의 나이인 거고, 이 질문에서는 가장 임팩트 적은 거는 부산물의 농도다. 그래서 쌤이 특징적으로 얘기한 것들, 요거 얼마든지 계속 낼 수 있죠? 그래서 꼭 요 파트 마스터 하기 바랍니다. 2년에 한 번 꼴? 국가직, 지방직 1년에 2번 있다 그러면 4회에 한 번, 5회에 한 번 꼭 나오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화학공학이 화공생명 공학과, 화공생명공학부 이렇게 생명 또는 생물 또는 생명과학을 중요시하니까 이제는 이 부분도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 때는 생물 반응과학이라고 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11번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정답 4번이었습니다.